오늘은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그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첫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언어에서 늘 쓰는 게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는 거를 해봐요. 그렇죠? 근데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찍는 것은 객체지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바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반부터 객체지향을 가지고 좀가 얘기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화면에 문자를 찍는 것을 약간 객체지향화 해가지고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는 그냥 화면에다가 문자열만 출력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화면에 안녕, 상진, 상진 안녕, 헬로 상진, 여러 가지 형태대로 인사말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되는 결과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하면은 이 객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객체를 생성하고 set name, set greeting 해가지고 상진 안녕이라는 어떤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거기다 넣어놓고 say hello라는 메시지를 부르면은 거기를 이용해서 인사말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set name을 또 바꾼 다음에 또 쓰면 다른 형태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는 상태를 갖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다 띄우시고요. 항상 처음 만들 때 자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바 프로젝트. 잘 안 되신 분은 손 들면 조교 선생님이 봐드릴게요. 지난번에 봤더니 이제 자바 이클립스 2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메뉴가 자바 프로젝트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더를 골라가지고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메뉴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버전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집에서도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 11 가지고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치시고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프로젝트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Finish를 누르면 모듈이라는 걸 만들지 안 만들지 물어보는데 안 만들겠습니다. Don't Create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팅이라고 챕터 01 그리팅이라고 하고 라는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보여요. 여기에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동시에 열린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팅을 보면 이쪽을 좀 열어보면 자바 SE11 시스템 라이브러리 들어와 있고 소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소스 폴더에는 아무것도 현재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팝업 메뉴를 띄워서 new 네 번째 클래스라는 걸 선택을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누르면은 이제 클래스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팝업이 나옵니다. 위에 세 곳에 입력해야 될 게 있는데 위에 세 개는 이제 지금은 만질 필요가 없고 name 클래스의 이름을 넣게 됩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greeting test라고 하겠습니다. greeting test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대문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시작을 대문자로 써서 이름을 짓고 영문 단어를 여러 개 쓰면 낙타 표기법이라고 해서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할 때 사용하는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 관례를 꼭 따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만지지 말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메인을 포함하게끔 클릭을 해 주십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Public Class Greeting Test라고 내가 지은 클래스 이름에 클래스가 들어오게 되겠고 안에 메인 함수가 골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잘 안 되신 분 손 들면 조교가 봐드릴게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안 돼? 돼, 안 돼? 여기 안 돼요. 안 된다는 분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고. 또 안 되신 분 혹시 있어요? 창피한 거 아니고, 이제, 며칠 지나도 그렇게 안 되면 창피한 건데, 이제 아직 초반이니까. 자, 메인. 자, 제가 교과목 소개를 할 때, 그때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린 게 있는데, 하나는 페어 프로그래밍이고, 또 하나는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때, 뭘 만드는 걸, 그것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뭐부터 만들어요? 테스트부터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프로그램부터 만들게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우선 좀 치고, 아까 그 노트에 있는 내용을 치겠습니다. 뭐였죠? set greeting. 오케이. 그 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쳤어요. 메인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근데 아직은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정의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줄에서 에러 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테스트 프로그램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요게 다 되면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치고 계실 때 잠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던 설명을 한 가지 반복하면 한 파일에 자바는 클래스를 몇 개 정의할 수 있다. 여러 개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클래스는 앞에 수식어가 뭐 붙었어요? public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public 수식어가 붙은 클래스는 한 파일에 몇 개? 한 개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파일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public class 이름하고 같아야 된다. public class가 하나도 없으면 파일 이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거 넘어가도 될까요? greeting 테스트는 다 쳐도 되고, 요거 보지 마시고 여기다가 PDF 띄워놓고 PDF에서 보고 쳐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거기 없는 걸 구현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노트에 있는 그대로 구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면 그 EL에 가서 PDF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러 난 상태에서 하고요. 항상 프로그램을 친 다음에는 저장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위에 저장하는 그 디스크 모양 있죠? 그 눌러주시면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뭐 이렇게 쳤다. 그럼 다시 위에 그 버튼들이 활성화되죠? 그쵸? 위에 디스크 모양에. 그래서 항상 저장을 해주시고,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그리팅 만드는데 요번은 아까와 달리 메인을 넣지 않을 겁니다. 메인은 요것만 가지고 실행을 할 거니까 그리팅에는 메인을 안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는 public class greeting 해가지고 그 정의된 파일 이름은 greeting.java. 이 프로젝트에는 이제 자바 파일이 몇 개? 2개 만들어요. 보통 한 파일에 한 클래스씩, 한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을 합니다. 클래스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그 하는 행위들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는 이 그리팅은 대상, 내가 인사말 하고 싶은 대상과 그리고 인사말이 유지해야 돼요. 그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변수를 정의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상진,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타입을 뭐라 그래요? 문자열이라 그러죠. 문자열.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문자열은 string이라는 객체지향 클래스로 처리합니다. string. 그래서 string으로 처리하는데, 자, 이렇게 string name 변수를 2개 합니다. int n, 뭐 double f,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듯이 지금은 string name 변수 이름이 name이에요. 그거의 타입은 string 문자열, 문자열을 유지하겠다. greeting도 string이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또 수식어가 붙었죠. private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private 수식어가 붙으면은 밖에서 직접적으로 그 객체를, 그 요소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는 C++를 들었다고 그랬죠. C++와 비교하면 C++는 블럭 단위로 접근 권한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private 땡땡 해놓고 쭉 쓰면 다 뭐가 되냐면은 private 멤버가 돼요. 근데 자바는 각 멤버마다 접근 권한을 수식어를 다 붙여줘야 돼요. private, 얘는 public, 얘는 뭐 이렇게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name도 private, greeting도 private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t name. 그래서 name을, 이름을, 그 인사할 대상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메소드를,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name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가 이 인자로 받은 거를 이제 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언더바요라고 썼는데 만약 이렇게 쓰면 요 name하고 인자의 그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같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 기능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네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니까 앞에 있는 거는 뭐겠어요? 인자겠어요? 아니죠. 앞에 있는 거는 멤버 변수에 해당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인자,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name equal to name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set greeting 얘는 그래서 set name, set greeting 이렇게 두 가지 멤버 변수를 내가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은 프라이빗 수식어가 붙은 게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퍼블릭이 붙었죠. 밖에서 호출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say hello라고 그 함수를 또 하나 만드는데 얘는 반환 타입이 string이에요. 문자예요. 인사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름 더하기 콤마 더하기 greeting 이렇게 돼서 그러면 아까처럼 상진이라고 세팅해 놓고 이름을 greeting 말은 안녕이라고 세팅해 놓으면 어떻게 출력되겠어요? 상진 콤마 안녕 되겠죠. 그게 싫으면 안녕 상진하고 싶으면 위치를 좀 바꾸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name, greeting은 무슨 타입이에요? string, 문자열 타입이죠. 요 안에 있는 이 쉼표, 콤마 한 칸 띈 것도 무슨 타입? 문자열입니다. 문자열들을 더하면은 문자열들을 결합시켜줘요. 자바에서. 그래서 월드 더하기 2000 하면은 이거는 월드 2000하고 똑같아요. 더해주는 거예요.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문자열들을 결합시켜줘요. C에서는 그냥 덧셈 없고 이렇게 쓰면 결합이 돼요.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이 돼요. C에서는. 근데 C++는 뭐 덧셈 좀 다르고 자바에서는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결합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열들을 결합시켜 준 거다. 이렇게까지 쳐놓고 저장을 누르면은 아까는 빨간색이 됐던 그리팅 테스트가 이제는 빨간색이 없어져요. 빨간색이 없어져요. 에러가 안 나요. 그리고 그리팅 테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녹색 요 실행을 누르면 여기에 상진, 콤마, 안녕이라는 말이 출력이 됩니다. 소희가 제 딸 이름인데 소희라고 이름을 setName 바꾸면은 그 다음에 say hello를 하면 바뀌죠.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객체 또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 쓸 수도 있죠. 객체를 어떤 객체는 상진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어떤 객체는 여기 있는 우리 조교, 도영이 뭐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et name, set greeting, say hello는 뭘 중심으로 호출이 되고 있어요?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이 되고 있죠.
greeting.setName이면 greeting 객체의 이름 정보를 상진으로 설정해 주는 거고, 그 객체의 인사말을 안녕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greeting.sayHello 하면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인사말을 만들어 줄 텐데 그거를 갖고 와서 출력해 줍니다. system.println은 문자열을 여기 콘솔에다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greeting.sayHello를 불러서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나도 모르게 프라이빗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 나요. 프라이빗이면 greeting.setName이라는 걸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접근 권한에 위배돼요. 그래서 안 되고, 다시 만약에 name이 public이면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멤버를 바로 접근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캡슐화를 통해서 정해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부 상태를 못 바꾸게 해요. 왜 못 바꾸게 하냐?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래서 다시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여기는 에러가 나죠. 네, 에러가 납니다. 자, 혹시 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어요? 뭐 질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바 코딩. 자바 코딩은 기존의 C, C++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배소 문자를 구별합니다. 그렇죠? 식별자들은 메인 요거와 요거는 다른 식별자가 되겠죠.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는 뭐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가독성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보면 잘 읽히게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여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이클립스에서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시작 중괄호를 열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끝 중괄호를 자동적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뭘 해줘요? 들여쓰기를 해주죠. 그래서 저기에 따라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public void 또 엔터를 치면 자동적으로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들은 이쁘게 들여쓰기를 해주게끔 잘 기능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처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그래요. 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돼요?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저 위에 한 형태대로 이렇게 말고 저런 형태대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을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들여쓰기가 엉망이 됐다. 그러면 얘를 쭉 선택을 해서 Command I 아니면 그 윈도우에서는 Control I를 누르면 들여쓰기를 다시 수정해 줍니다. 들여쓰기를 고쳐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있던 거 갖고 와서 복사를 했더니 페이스트 했더니 막 들여쓰기가 엉망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싹 선택을 해서 Command I 또는 윈도우에서는 Control I 누르면 들여쓰기를 다 다시 맞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ommand I.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시작과 쌍으로 있는 거, 뭐 괄호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중괄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시작하면 끝을 내고 안에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해야지 간혹 개수를 빼먹는다든지 이 시작과 끝을 잘못 찍고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 하나 들여놓으면 아까처럼 엔터 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에 내용을 채우고 열면 닫아주고 안에 내용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석은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이용해서 코딩할 때 필요한 문서화를 그 프로그램 코드에다가 넣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코드를 다시 읽을 때 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볼 때 내 코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석으로 작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자바에서는 C++에 썼던 요 두 종류가 있고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 줄 끝까지가 주석 처리되는 거고 여러 줄로 주석을 처리하고 싶으면 C부터 썼던 요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자바에는 자바덕 형태의 주석이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얘랑 비슷하게 다중 라인인데 시작이 별표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두 개를 쓰시면 되겠고 주석은 많이 단다고 좋은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다셔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이 팁인데 요 팁 Don't comment bad code. 코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주석을 달지 마시고 코드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뭘 하라는 거야? 코드를 수정하라는 거야. 코드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달아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코드 자체를 수정해 가지고 가독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주석만 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if문이 있어요. 그럼 if문 안에서 뭔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보면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전혀 뭘 검사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학생의 졸업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졸업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GPA와 뭐 토탈 크레딧을 검사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죠.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면은 가독성을 높이려면은 저거를 저렇게 if문을 쓰는 게 아니라 저 자체를 저 검사하는 거를 뭘로 만드는 거야? 함수로 만들고 함수 이름을 무지 길게 이렇게 써놨어요. Is graduation requirement satisfied? 영어 잘 되는 사람은 이거 보면 뭘 검사하는지는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화하는 게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얻어지는 이점. 요 if문이 조기 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쓰일 수도 있죠. 똑같은 검사를. 그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다 저걸 또 하는 게 요 함수만 계속 부르면 되죠. 그리고 요 함수, 요 조건이 수정이 돼야 돼. 그러면은 옛날에 이렇게 놨으면 또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함수 만들면 뭐만 수정하면 돼? 함수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를 부르는 데는 다 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그 주석과 관련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추상화하는 어떤 기능을 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쓰였을 때 그 기능을 중복시키지 않고 하나로 코드 중복 안 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함수로 만드는 그 이유, 그렇게 해야지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제가 되겠고요. 주석을 달 때 또 하나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석을 잘 달아놨어요. 그리고 코드도 잘 되고 있는데 코드를 수정했어요. 뭔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코드를 수정했는데 코드를 수정하면서 뭐는 그대로 둔 거예요. 주석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읽으면서 코드랑 주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주석도 코드가 바뀌면 또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 코드를 바꾸면서 옛날에 달아놨던 주석은 그대로 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히려 가독성을 해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길러주면 꼭 필요한 주석만 다시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코드를 수정했으면 모두 수정해야 된다? 주석도 같이 그걸 반영되게끔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래스의 정의.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그 뒤에 무슨 이름이 나와요?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중괄호라는 걸 통해서 그 클래스가 가져야 될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클래스의 수식어로는 public 아니면 안 쓰는 거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중 가면 이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수식어도 붙을 수 있지만 밖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클래스에는 수식어가 public 아니면 안 붙이는 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 붙이는 것도 자바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는 문법적으로 한 파일에 퍼블릭 클래스는 몇 개?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그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인데.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요 밖에는 퍼블릭만 쓸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멤버들은 private, public, protected 그리고 안 쓴 거. 네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네 가지.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리고 안 붙인 거. 안 붙인 거를 우리가 디폴트라 그래요. 근데 C++ 배웠으면 세 가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러면 protected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쉬운 거 두 개만 설명드리면 private, public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private은 밖에서 접근이 된다 안 된다?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public은 밖에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A라는 클래스를 정의했고 A 타입의 객체 요 A가 있을 때 자바에서는 요 멤버들 함수건 변수건 클래스의 멤버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뭐밖에 없어요? 점밖에 없습니다. 점 연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A.N, A.M 또 A.F 뭐 이렇게 해서 함수로 호출할 수 있고 멤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만 접근할 수 있어요? 퍼블릭한 것만 밖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NM 막 써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는 밖에서 어떤 객체 변수가 있을 때 그 객체 변수로 이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를 접근할 땐 점 연산자를 쓰는데 어떤 애들만 접근할 수 있다? 퍼블릭한 애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은 프라이빗으로 가져가게 되겠고 함수, 행위를 나타내는 메소드들은 퍼블릭으로 접근 권한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몽땅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그 중에 꼭
밖에서 써야 되는 애들만 퍼블릭을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가 있죠?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만들 이유가 퍼블릭으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G라는 함수 만드는데 이 함수가 복잡해요. 함수가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나누죠. 그렇죠? 근데 그 나눈 거는 G에서만 부를 거지 밖에서 쓸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G에서 뭐 N을 부른다. N이라는 함수, 뭐 P. 그럼 P 함수는 private, public이 될 필요가 없고 뭐면 돼요? private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는 상태는 private, 메소드는 public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모든 멤버는 기본적으로 뭐 private으로 가야 된다. 그 중에 꼭 필요한 애들은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멤버 변수가 됐든 메소드가 됐든. 멤버 변수. 자바에서 이제 멤버 변수는 데이터를 나타내요. 데이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변수라는 곳에다 유지를 하죠. 변수. 우리가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한 번 쓰고 말지 않으니까 보통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정수 하나 표현할 때 필요한 공간하고 더블, 부동소수를 나타낼 때 필요한 공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는 걸 정의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타입 정보가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해요. 타입 정보를 알아야 얼마나 크기의 공간을 확보할지 알게 되겠고 이름이 있어야 나중에 그 이름으로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도 그렇게 이름으로 접근한 거. int age. 그러면 age가 이름이 되겠고 얘는 무슨 타입? int 타입. 정수다. 뭐 int는 C부터 쭉 써왔던 거죠. int 타입이에요. 그래서 멤버 변수라는 것은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의하는 변수이고요. 우리가 방금 만든 그리팅 클래스에는 name, greeting 두 가지 멤버 변수가 있었고 둘 다 string 타입이었어요. string 타입은 요거는 뭘로 시작했어요? 대문자로 시작했죠. 대문자로 시작했고 파란색이 아니야. 그러면 보통 저렇게 파란색이라고 한 건 뭘까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int는 그 언어 자체에 만들어져 있는 타입이에요. 문자열도 언어 자체가 이해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그 문자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은 언어 자체에 있는 타입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는 타입이에요. 클래스이고 클래스 이름은 관례적으로 어떻게 쓴다?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string. 그래서 이 얘네들은 다 string, name, string, greeting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C에서는 printf 쓰려고 그러면 stdio.h 라는 파일을 include 해야 됐죠. 자바에서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그 위치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import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string이라는 걸 쓰고 있고 또 뭘 쓰고 있죠? 혹시? 내가 만든 거 말고 뭘 쓰고 있나? 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둘 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쓰려면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임포트 문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바랭이라고 하는 특수한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임포트 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마치 C에서 stdio.h는 include 안 해도 자동 include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임포트 해야 되는데 걔만 임포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string 또 시스템은 자바랭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늘 사용하는 애들이니까 자바가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걔네들은
자동으로 임포트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없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앞에 수식어가 붙고 반환 타입,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변수 목록, 몸체. 뭐 우리 늘 해왔던 거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et name, get name 뭐 이런 기본 설정자들, 조회자들 이런 것들을 C 객체 지향 만들 때는 많이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반환 타입이 없는 것은 void 쓰는 거죠. void. 얘는 스트링이 반환 타입이니까 return 문으로 끝나야 되고 뭘 반환해 줘야 돼요? 문자열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거꾸로 돼 있구나. 안녕, 상진 돼 있네. 뭐 어떻게 하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greeting의 say hello는 현재 상태에다가 다른 인반말을 한다. 약간의 별거 아니겠지만 약간은 객체지향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덧셈은 문자열에 대해서는 덧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덧셈이 가능하다. 이거는 자바 언어 자체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스트링 라이브러리에 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바는 연산자 재정의가 안 돼요. C++는 연산자 재정의가 되는데 자바는 연산자와 재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연산자들을 내가 만든 클래스의 어떤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문자열은 플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간단히 생각해 보고 잠깐 쉬어봅시다. 만약 여기서 월드 2000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얘는 얘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얘는 무슨 타입? 정수니까 정수 중에 기본은 int예요. int가 돼요. 요거는 연산자고요. 연산자가 이쪽하고 이쪽이 타입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시켜요? 타입을 일치시킵니다. 항상 그래요. 1 더하기 2.0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뭐가 돼? 1이 뭘로 바뀌어요? 1.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동소수 덧셈이 이루어져요. 항상 이항 연산자, 얘가 이항 연산자죠. P 연산자가 두 개인 거. 두 개인 이항 연산자의 P 연산, 두 개의 P 연산자의 타입이 다르면 먼저 일치시켜요. 일치시킨 다음에 더하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얘도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수 생각할 때 얘를 인트로 바꿀까? 얘를 문자열로 바꿀까? 네? 얘를 인트로 바꾸는 건 그거는 어렵겠지. 그래서 자바에서는 얘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아까 똑같아요. 월드 더하기 2000한 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시 타입을 자바에서 뒤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원시 타입 문자열로 바꾸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뭘까요? 비문자열이에요. 거기다가 2000을 더해버리면 이 결과는 뭐가 돼요? 2000이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원시 타입에다가 비문자열 더해주면 자동으로 그게 문자열로 바뀝니다. 거꾸로 얘를 정수로 바꾸는 건 함수를 써야 돼. 간단한 방법은 없는데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는 건 자바에서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다. 비문자열. 요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문자열을 플러스로 결합하는 연산의 비용. 이렇게 돼 있다. 뭐 복잡한 과정 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를 이 뒤에다 붙이고 또는 뭐 얘 앞에다 얘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간에다가 요걸 복사해 오고 요걸 또 복사해 와요. 새 공간을 이만큼 확보해 놓고 한쪽 걸 복사해 오고 다른 쪽 걸 복사해 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거를 막 계속 한다.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요?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것도 요 연산의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너무 남용해서 쓰지는 마시고